그냥 여러분들이 하나의 레시피를 그냥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레시피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과일 바구니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유용한 레시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레시피 좀 더 디테일하게 세팅하려고 진짜 커피를 진짜 많이 썼어요. 이제 또 추석도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제 가족분들도 오시고 손님분들도 오시잖아요. 근데 꼭 손님분들이 오시면은 한꺼번에 많이 내려야 되는데 사실상 한꺼번에 많이 내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손님이 많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맛있는 커피를 내려드릴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보통 하루에 2번 정도를 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내를 내려주는데 그럴 때마다 이 레시피를 사용합니다. 제가 그냥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레시피이기도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의 레시피를 그냥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레시피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레시피는 맛있게 내릴 수 있는 커피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일단 배전도가 높은 다크로스팅된 커피는 사용하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약간 좀 다크로스팅된 커피는 밋밋하거나 뭔가 단맛이 부족한 맛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레시피에 어울리는 커피는 뭐냐면요, 라이트 로스팅, 미디움 라이트 로스팅, 미디움 로스팅, 한 요 정도 커피들이 다 어울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2인분과 4인분의 기준은 컵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커피를 마실 때 저는 어떤 컵 사이즈를 사용하냐면 한 요 정도 컵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제가 실제로 집에서 사용하는 컵 오늘 못 갖고 왔는데 그 컵에 딱 한 잔 담기는 용량이 한 140에서 한 150ml 정도가 돼요. 저는 이 기준을 사용해서 커피를 내리면 이 두 잔에 나눠 담습니다. 왜냐면 커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커피를 하루에 딱 한 개만 먹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커피를 한 잔을 막 300ml 막 이렇게 한 잔을 다 마셔버리면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요즘에 즐겨 먹는 스타일이 조금씩 내려서 여러 가지 커피를 하루에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컵 사이즈를 한 140ml에서 150ml 정도가 담기는 컵 사이즈를 추천을 드려요. 오늘 제가 그래서 먼저 알려드리는 레시피는 20g에 300g의 물을 붓는 전형적인 1:15의 레시피예요. 이 레시피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커피에 맞춰서 변형해 가면서 이제 추출을 하는데, 그리고 이 레시피를 제가 더 디테일하게 이번에 준비한 이유는 뭐다? 4인분 레시피를 여러분들께 같이 알려드리기 위해서다. 제가 말씀드리는 4인용 레시피는 어때요? 요 정도 컵 사이즈의 4잔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겠죠. 자, 그러면 2인분 레시피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두는 20g을 사용할 거고요. 물은 총 300g을 부어줄 건데 물 온도는 92도를 고정시켜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물은 그냥 평범한 물을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오늘 오피스에 있는 카본 필터만 거친 물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럼 꽃다발로 추출하겠습니다. 꽃다발은 게이샤 3종 블렌드예요. 당연히 게이샤니까 라이트 로스팅 커피겠죠. 자, 일단 먼저 20g을 도징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추출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6888입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내리시면 돼요. 이 레시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분쇄도라고 할 수 있어요. 분쇄도를 조금 굵게 쓰셔야 됩니다. 그럼 과연 분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평소에 푸어오버, 원푸어나 투푸어 레시피로 내려 먹을 때 보통 한 850에서 950 사이의 분쇄도를 쓰거든요. 근데 이 레시피는 좀 굵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에서 1100 분쇄도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수를 많이 쪼개서 침출의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여과의 비율을 높여주는 레시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충분히 좀 빠진 다음에 다음 물을 부어주고, 또 물이 충분히 빠진 다음에 다음 물을 부어주는 그런 정도의 레시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쇄도를 좀 굵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분쇄도를 굵게 해주는 이유는 추출의 흐름을 좀 다소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서예요. 그거는 이제 4인분 레시피를 위해서거든요. 이런 좋은 커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벼운 향미들 있잖아요. 그런 향미들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추출 푸어 차수를 쪼개줌으로써 커피가 가지고 있는 단맛과 긍정적인 쓴맛을 잘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도록 하는 레시피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 EK43 그라인더 기준으로 분쇄도는 14.5클릭에 둬서 분쇄를 할 거예요. 이 레시피는 하리오 V60 02 사이즈를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서버는 킨토 서버입니다. 자, 필터는 하리오 02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요. 자, 필터를 접어줄 때는 모서리 부분에서는 필터의 끝선을 정확히 맞춰서 접으시고요. 가면 갈수록 약간 공간을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공간이 남아있죠?
한 5mm 정도 남기고 접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필터 정확히 잘 맞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린싱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집에서 내려 마실 때 찬물로 린싱하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자, 찬물로 린싱하고 뜨거운 물로 린싱하고 린싱 안 하고 저희가 테스트를 꽤 여러 번 해봤거든요. 뜨거운 물로 린싱을 하면은 서버와 드리퍼의 온도는 적절하게 같이 올려줘서 추출 수율이나 농도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필터가 정확히 드리퍼에 붙지 않아요. 그래서 리브가 다 활성화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뜨거운 물도 많은 양을 확 부어주면은 금상첨화겠지만 저희가 보통 포트를 사용해서 뜨거운 물을 부어주기 때문에 아무리 유량을 많이 쓰더라도 필터가 정확히 딱 붙진 않거든요. 사실 하리오의 장점이 이 리브에 있잖아요. 리브가 많고 기니까 공기가 더 잘 통하게 되고 추출 속도가 더 빠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리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추출 속도가 늘어지고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추출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추출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분쇄도도 굵게 하고 리브가 활성화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찬물로 린싱을 해줍니다. 그럼 이 압력이 강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쁘고 깔끔하게 딱 달라붙죠. 저희가 이랬을 때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초 정도 추출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커피에 따라서 분쇄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예열도 되게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뜨거운 물로 한번 린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린싱을 안 하면은 여러분 보통 필터가 한 2g에서 한 5g 정도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g을 부으면은 필터가 먹는 물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맛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린싱은 그래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린싱을 하고요. 20g을 부어줄게요. 드리퍼를 살짝 흔들어서 평평하게 해주고요. 92도가 됐으면 중앙부터 원을 그려가면서 60g을 부어줍니다. 처음에 포트는 다시 위에 올려놓지 마시고 그냥 상온으로 자연스럽게 식을 수 있도록 놔주세요. 그리고 드리퍼는 여기서 특별히 건드리지 않습니다. 스월링을 하거나 막대 같은 걸로 저어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30초가 되면은 다시 80g 부어줍니다. 물은 한 10cm 정도 높이에서 얹어주듯이 부어주시면 돼요. 1분이 지나면 다시 80g이니까 220까지 물이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1분 30초가 되면은 마지막 300g까지 다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세팅을 하셨다면 한 2분 10초에서 2분 40초 안쪽으로 다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물이 지금 다 빠졌죠? 2분 30초에 드리퍼를 제거하겠습니다. 자, 물이 다 빠지는 시간은 러프하게 한 2분에서 3분 정도로 잡으셔도 돼요. 한 3분 20초 정도만 넘어가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커피에 따라서 추출 속도가 조금 달라지는데 밀도가 높은 커피들 있죠.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 재배된 커피들 중에서도 트레디셔널한 워시드 가공을 거친 커피들은 추출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커피에 따라서 이 추출 속도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분쇄도는 1000 마이크론 정도로 잡아야 지금 이 정도 물 빠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어주시고 TDS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추출된 추출 온도는 68도에서 70도 정도 되고요. TDS는 지금 뜨거운 상태에서 한 1.4 정도 되거든요. 이 레시피는 TDS가 한 1.4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디플루이드나 소형 TDS 측정기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해보시면 좋아요. 한 18%에서 22%가 저희가 뭐 골든컵 수율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수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제 레시피대로 내리시면은 한 TDS 1.4, 1.5에서 추출 수율 같은 경우는 20에서 22% 안으로 좀 들어오더라고요. 추출된 커피는 조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잘 흔들어서 섞어주시고 또 이런 것도 나눠서 따라줘야 돼요. 뭔지 아시죠? 살짝 좀 따라주고 여기 좀 따라주고 이렇게 두 잔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 레시피를 사용하셔서 두 잔으로 나눠 드셔도 되고 그냥 큰 컵에다가 한 잔에 드셔도 돼요. 근데 우리 먹어야 될 커피가 많잖아요. 조금씩만 여러 종류를 먹자고요. 한번 마셔볼게요. 이 레시피는 뭐다? 40g이 더 맛있다. 이 레시피의 장점이 이런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가 자극적이지 않게 추출이 돼요. 단맛이 굉장히 중간에 잘 받쳐주고 떫은 맛이나 쓴맛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걸 최소화해서 클린컵을 굉장히 높이고요. 커피가 가지고 있는 꽃이나 과일 같은 좋은 노트들을 잘 가지고 올 수 있는 레시피예요. 자, 그러면 40g 레시피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4인용 레시피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에요, 진짜. 자, 동일하게 꽃다발 블렌드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원두는 40g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런 대용량 레시피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 2배수를 쓰지 않거든요, 보통. 왜냐면 2배수를 쓰면은 물도 더 많이 부어지고 변수가 되게 많이 뒤틀리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40g 원두를 쓰고 2배수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120g의 뜸을 들여주잖아요. 그러면 물의 온도 유지력이 훨씬 더 높아져요. 뜨거운 물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추출되는 추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고 이 변수들이 워낙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분쇄도를 더 굵게 하거나 추출 비율 자체를 좀 조정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추출하시는데 오늘 제 레시피는 간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쉽게 그냥 2배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지냐? 바로 물 온도예요. 86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40g의 원두를 담아주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50g도 해보고 60g도 해봤거든요. 40g이 맥시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부터 120g 충분하게 뜸을 들여줍니다. 이것도 30초 정도 뒤에 160g을 부어줄 거예요. 가운데부터 1분이 되면은 440까지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1분 30초가 되면은 160을 부어줄 거예요. 백까지 이대로 기다려주시면 돼요. 지금 2분 25초에 드리퍼를 제거하겠습니다. 이게 추출 시간이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 레시피의 포인트는 분쇄도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분쇄도를 더 가늘게 해봤었거든요. 이 추출 속도가 안 맞춰져. 그러니까 레시피가 대용량이면 대용량으로 할수록 변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온도가 오르잖아요. 물이 계속 더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온도 유지력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20g을 써서 내린 것과 40g에 600g을 내린 것들을 온도를 계속 체크하면서 추출을 했거든요. 보통 한 평균적으로 6도에서 8도 정도가 차이 나요. 그만큼 높은 온도를 써서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2배로 했을 때도 변수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온도를 그만큼 낮춰주고 추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또 추출 시간이거든요. 도징량을 높여버리면 때로는 추출 속도가 굉장히 낮아진단 말이에요. 총 추출 시간이 동일해야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조건으로. 그랬기 때문에 아까 이 전에 추출했을 때와 분쇄도를 바꿔주지 않더라도 시간을 이렇게 잘 맞춰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이 두 잔 레시피의 맛이 굉장히 비슷해지고 최대한 가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쇄도를 조금 더 굵게 1000에서 1100 마이크론 사이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찬물로 린싱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추출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나까지 4명이다. 그럼 이렇게 내려서 맛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선 클린한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4잔 내리면은 엄청 비터하잖아요. 그게 없어서 없죠. 전혀 그런 거 없죠. 자, 그러면 아이스 레시피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요. 아이스 레시피는 40g 레시피를 보여드릴 건데 20g 레시피는 여기 아까 동일하게 2분의 1 하고 온도만 6도 올려주면 됩니다. 물 온도 몇 도? 86도에 맞춰 놓을 거고요. 원두는 피어커피의 시다마 아르베고나 루무다모 G1 내추럴입니다. 원두를 40g 부어주겠습니다. 원두도 평평하게. 아이스 레시피는 1:10 브링 레시오로 줄여주시면 돼요. 얼음을 넣지 않고 추출합니다. 뜸은 80g. 그 다음에 동일하게 30초가 되면은 100g을 부어줍니다. 1분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120, 300까지 부어줄 거예요. 또 1분 30초가 되면은 다시 마지막 100g을 부어줍니다. 400까지. 자, 추출이 완료됐습니다. 2분 25초. 그 다음에 얼음이 가득 담긴 컵에 따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얼음이 녹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데는 얼음을 더 추가해서 담아주면 됩니다. 먹을까요? 와, 완전 과일 바구니인데? 아이스인데도 과일 향이 그냥 막 뚫고 나와요. 온도가 낮아서 그런지 진짜 클린하네요. 이게 장점이 진짜 그 떫은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손님 오셨을 때 이 정도 퀄리티로 내려드리면 최고죠. 대박이지.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20g, 40g 레시피를 알려드렸는데 이 레시피의 포인트는 또 이제 잔 사이즈를 적게 쓴다는 거.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는 이렇게 40g이 좀 맥시멈이지 않을까. 정말 많이 써봤자 한 50g 정도? 명절이나 대가족이 모인다. 그렇게 되면은 드리퍼랑 서버 하나씩만 더 구매를 하셔가지고 2개를 같이 내려보세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포트는 준비가 더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잔을 내리면 한꺼번에 요 정도의 용량을 한 8잔씩 뺄 수 있는 거니까 이 레시피 집에서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에 맞게, 입맛에 맞게 여기서 조금씩 변형해 가는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